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한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허들은 넘었다고 보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CPI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는 채권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 전반적인 CPI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다시 상승함에 따라서 나스닥에서는 조금 자신들의 상승을 뱉어내는 모습들이 주식시장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꼭 챙겨야 할 주요 이슈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이외에는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 미국 농산물 가격 보고서 WASD 보고서와 연방재정수지, 그리고 석유협회의 주간 원유 재고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CPI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CPI 보고서는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준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CPI가 예상치와 대체적으로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을 했고요. 시장은 현재 9월 25bp 인하 가능성을 약 8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7월 데이터에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는 덜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일단 코어 상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6월 0.5에서 7월 0.2%로 둔화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CPI는 1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코어 CPI가 YOY가 통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현재 섹터별로 혹은 상품별로 간단하게 CPI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거비가 0.2%가량 상승하면서 전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0.2%면 슬슬 주거비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헤드라인 CPI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너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에너지 지수가 1.1% 하락하고 휘발유가 2.2%가량 하락하면서 헤드라인 CPI를 끌어내리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코어 CPI가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항공료와 자동차 관련된 보험의 소득 등이 있습니다. 항공료가 4%, 자동차 보험이 5.3%가량 월간 상승하면서 여기에 의료 서비스도 0.8%가량 상승하면서 서비스 섹터가 굉장히 크게 상승폭이 높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영향에서 지연된 섹터가 나왔습니다. 의류와 가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약세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의류가 0.1%, 가전제품이 마이너스 0.9%가 나오면서 관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섹터가 있었고 동시에 저번 달과 동일하게 관세에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받는 가구와 침구 그리고 비디오와 오디오 제품은 각각 0.9, 0.8%가량 나타나면서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보여지는 섹터와 안 보여지는 섹터가 명확하게 나뉘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거, 상품,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0.48%가량 상승했는데 이걸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에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가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한 섹터를 보게 되면 0.48%가량 상승하는데 1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조금 갈리는 수준인데요. 노동시장 약세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면 전반적인 큰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유지한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여기에 Principal Asset Management 같은 경우는 재고 소진 후에 특히 자동차 섹터에서 신차의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0%라는 수치가 나왔고 중고차가 0.5%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 재고가 소진된 이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 9월에는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10월과 12월의 금리 결정은 복잡해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번 CPI에 대한 평가는 예상치대로 나왔지만 관세에 대한 효과가 갈리는 평가가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이번에 계속해서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의 H20 칩을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AI 칩 H20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한 것인데요. 일단 이런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판매를 금지를 하고 15%의 관세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한 뒤에 나온 조치여서 양국 간의 반도체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 주간 여러 기업의 공지를 보내서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특히
국영기업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사용자재 압박이 더욱더 강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 완전한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상의 권유는 결국 사실상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안보상의 우려입니다. 지속적으로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위치 추적, 원격 비활성화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즉 백도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안보상의 우려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H20에 대한 칩의 사용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웨이와 같은 자국 기업의 제품의 사용을 장려해서 서방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강력한 의도로 보이고 있고요. 이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중국의 AI칩 설계 업체인 주가가 크게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있었고 중국의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공지능 작업에서는 엔비디아 H20 칩이 화웨이 등 자국산 칩보다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화웨이 같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내수 시장을 만들면서도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90일간 더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 유예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사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오는 11월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를 피하고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게 됐는데요. 자, 일단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은 합의의 연장선이 되고요. 당시 양국은 115%에 해당하는 포인트에 해당하는 관세 계획에서 91%를 취소하고 나머지 24%포인트만 90일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 추가 유예 결정으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30%, 나머지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10% 기존 상호 관세를 유예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갈등의 향방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